안녕하세요. 시이시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잘못된 정보와 가이드로 피해를 보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용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뒤에 그 백그라운드로 좀 바꿔봤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바꿔봤고. 네, 그다음에 제가, 진짜 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상담 받아보면, 또는 제가 카톡으로 뭐 제가 이렇게 문의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대부분 이제 뭐 학원이나 유학원들이, 어, 이제 뭔가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빨갛게 또 해놨죠. 학생, 학부모님들은 학원이나 유학원들의 봉인가. 뭐 이거를 보고 있는 학원이나 유학원 그 뭐 직원들이나 당사자들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 사람도 기분 좋아라고 우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학생, 학부모님들은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뭐 저희 그 유튜브 본 분들도 있고 안 본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안 본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못 봤으니까. 봤으면 봤는데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계속 그런 이제 학원이나 유학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뭐 혹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는 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그는 본인들이 판단하는 문제고 저희는 이제 바로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일단 저희하고 연관된 이렇게 저희한테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디언 하는 사람들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저희한테 항상 물어보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생들도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저희한테 애매하면 물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지 말하면 안 하는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는 이게 제가 이제 한 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몇 개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새롭게 제가 알게 된 거 또 몇 개 있고 예전부터 했던 것도 있고 자 새롭게 알게 된 거 요번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나 임페리나 이렇게 폐상위권 명문대회가 어떤 특정 학과에 한국 학생이 입학이 뭐 어떤 해 몇 명 했고 어떤 해 몇 명 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더라고요. 맞는지. 근데 영국 대학들은 전공별로 한국 학생 그러니까 국적별로 있죠. 전공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엔지니어링이다, 의대다, 경제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한국 학생이 몇 명 입학했다는 말은 그런 거 발표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곳에서 그 자료를 받았대요. 자, 그 어디서 나온 소스인지 정말 사실 궁금하고 예, 실제로 예, 영국 대학은 나라별로 학과들의 입학생 수는 발표 안 합니다. 근데 어떤 걸 발표하냐면, 이제 나라별로 전체 뭐, 올해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학생이 캠브리지에 몇 명 들어왔다. 한국 학생이 몇 명 들어왔다. 뭐, 그 정도는 얘기를 해도 전공별로 그것도 세부하게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서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소스는 어디서 왔을 거예요? 왜 그런 자료를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릴까요? 정말 진짜 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GCS도 안 해도 되는데 하게 하는 경우 이거는 유학원들이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하게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뻔해요. 자기들 이제 그 학교랑 연결해서 이제 실적 올려서 자기들이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거든요. 정말 나쁘죠, 이런 경우. 근데 한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GCSE 뭐 하는 경우,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경우 대부분 학생은 GCSE 성적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과목이 또 많잖아요, GCSE가. 그리고 과목도 많고 학생들이 그 영어로 된 용어에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GCSE 하면 성적을 거의 잘 못 받습니다. 근데 GCSE 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GCSE 성적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학생이 의치대를 간다 할게요. 의치대는 GCSE 성적 많이 보거든요. 그럼 이 학생이 A레벨이나 IB 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GCSE 성적이 안 좋아서 불합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옥스브리지는 이제 GCSE의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없어요. 그렇지만 얘들이 하는 얘기가
합격생들의 지체 성적을 보면 10과목 중에 한 뭐 9과목 정도가 A스타나 굿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다른 학교 이제 LSE가 GCSE를 많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이제 A레벨 예상 점수나 IB 예상 점수가 좋아도 떨어뜨릴 때 그 이유를 알려주거든요. GCS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뜨린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 여기가 또 이슈가 되는데, 프린터비 테스트. 자, 프린터비 테스트, 뭐, 의대 가려면 UCAT, 의치대, 그 다음에 수학과 MAT, PAT, 지금 캠브리지 요번에 생긴 그 임페리얼하고 ESAT나 TMUA. 자, 요런 시험을, IB나 A레벨 첫 해 하면서 시작하게 하는 경우, 이건 학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GCSE 때부터 하게 하는 학원도 있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이런 시험들, 특히 MAT는 수학시험이고, PAT는 수학물리, ESAT도 수학과학시험이거든요. TMU의 수학시험. 이게 A레벨 첫 해 마치고 나서 애들이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럼 첫 해 하지도 않은 학생이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첫 해 때는 뭘 준비해야 되냐? A레벨이나 IB 첫 해 때는 그 각자의 이제 어떤 커리큘럼 안에서 예상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기초를 잘 다진 다음에 그게 끝나는 게 이제 보통 5월달, 6월달에 끝나잖아요. 그럼 사실은 7, 8월 여름방학 때 준비해도 안 늦거든요. 근데 학원들은 자꾸 그때 하면 늦다 불안감을 조성해서 계속 수업을 받게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원서 넣고 나서 보통 10월 중순에 치거든요. 1년 동안 계속 학원에 매출을 올려줘야 돼요. 매출을 올려주는 이제 봉이 되죠, 봉. 왜 그렇게 이제 이거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자기들은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학원들이나 유학원들은 뭐 전문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저렇게 하니까 안 들으면 안 되는갑다. 맞잖아요. 그럼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학원들은 정말 학생들 보내면 안 돼요. 그런 유학원들도 학생들 보내면 안 돼요. 솔직히 그런 데는 뭐 이런 얘기하면 망해야 돼요. 망해야 이런 선의의 기회를 보는 학생인 학부모들이 없어야 돼요. 저는 솔직히 그런 데는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학원이나 학원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냥 오픈하고 내가 이런 학원업을 합니다. 유학원업을 합니다. 하고 하니까 그런 이제 이게 있는 거지. 사실은 허가제면 그걸로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의사 하려면 우리가 이제 먼저 시험을 쳐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격증을.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나 설립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영국이라는 간판만 달면 부모님들은 다 전문가인 줄 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사기꾼들이 거의 대부분 전부 다라면 좀 그렇고 대부분은 사기꾼들이고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신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 기준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야 뭐 반발하겠죠. 반발해도 아마 제가 볼 때 반발 못할 걸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정말로 특히나 지금 제가 그 GCS 안 해도 되는데 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프린터비 테스트를 해야 되는 시기에 안 시키고 그 앞에 걔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미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불안하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는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학생들이 그걸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옥스브리지나 의치대를 걔들보다 제가 제일 많이 보냈을 거예요. 제 경험 전체적인 숫자로 봐도 그렇고 합격률도 이제 저희가 제일 높은데 저희가 보내보면 알잖아요. 제가 항상 그 학생들한테 첫 해 시작하면서는 A레벨 IB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초를 잘 만들어서 여름방학에 두 달 정도죠. 그죠? 그때 준비해도 이 시험 절대 시간 준비하는데 안 모자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럼 애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준비하면 절대 안 모자라고 잘하는 학생이 다 합격하죠. 합격하고. 예, 저희 합격한 학생 전부 다 여름방학에 준비했었습니다. 그 다음, 영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에세이 과목을 2과목 이상하게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학원보다는 학원들은 모르겠어요. 유학원들이 이렇게 많이 상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유학원들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자기들이 실제로 학생을 가르쳐 보면, IELTS가 7.0 정도 되잖아요. 이 학생들조차도 에세이 잘 못 써요. 에세이 과목 잘 못하거든요. 왜 2과목을 하게 하는지.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있죠.
순수 완전 문과로 가는 학생, 예를 들면 영문학을 하는 학생. 근데 그 학생은 영문학 하면 안 돼요. IQ 7.0보다 낮으면 6.5, 6.0 낮으면 영문학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이 뭐 그런 전공하고 싶다고 하게 해서 이제 하면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 왜 어떤 근거로 두 과목 하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 이 경제학을 지원하는 학생,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학생,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에세이 세 과목 하게 했다 했잖아요, 유학원이. 경제학을 하는데, 사실 수학하고 심화 수학을 해야 되는데, A레벨에서. 경제학을 하는 학생에게 에세이 두 과목 하면 좋다고 에세이 두 과목을 하게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옥스브리지 출신이라고 이제 영국인이에요. 뭐, 이때 하여튼, 뭐, 전문가라고 하면서, 저는 누군지 알아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추천한답니다. 이 친구는, 옥스브리지 문과 출신이고, 근데 상담 비용도 아주 많이 청구한답니다. 이게 자기가 옥스브리지 나오고 영국 사람이니까, 내한테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간판에 꼭 가잖아요. 뭐 이제, 저 사람이 영국 사람이고, 그리고 옥스브리지 나왔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줄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용도 아주 많이 이제 청구하고, 그럼 또 비용 많이 주고 상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경제학 지원한 에세이. 경제학은 수학, 하고 퍼드마스, 심화수학, 그 다음에 이콘, 경제, 그 다음에 보통 무슨 과목 하냐면 물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수학하고 심화수학하고 물리랑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학에 들어가 보면 보통은 이제 에세이 베이스 서브젝트 하란 말 없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언스 과목 하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언스를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에세이 과목들은 그러니까 물리나 다른 뭐 과학 과목들은 A 스타 받는 비율이 IB는 7 받는 비율이죠. 보통 한 10% 넘거든요. 문과 과목은 A 스타 받는 비율이 3에서 2에서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점수 잘 받으려면 과학 과목 해야 되잖아요. 에세이 과목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은 뭐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고려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렇게 뭐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전문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어이없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A레벨이나 IB 뭐 자기들 다니는 학원들이 있어요. A레벨 하는 그 뭐 학원도 있고. 근데 거기 다니는 학생이 왜 저희한테 비용 내고 상담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거기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생한테, 학생이 제가 뭐 1년에도 몇 명씩 저희들이 상담을 해요. 그럼 물어보면 잘 모른대요. 그럼 그 학생도 제가 답답해요. 근데 잘 모르는데 왜 그런데 학원을 다니는지, 자기가 목표가 영국 책상위권 대학이면 그렇잖아요. 도저히 제가 이해가 할 수 없어서, 야, 이런 친구들, 이런 다른 데 다니는 학생들을, 사실 다른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제 PS 수업, 자기소개서, 옥스브리지 컨설팅, 의치대 컨설팅,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프린티브 테스트 수업 많이 문의하거든요. 이거는 이 학생들 다 받아줘야 될지 안 받아줄지 제가 항상 퀘스천 마크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서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그 학원들은 또 자기들이 해서 뭐 이렇게 실적을 막 이렇게 올릴 거잖아요. 근데 걔들이 해준 거야 뭐 IB나 A레벨 수업 정도밖에 아닐 텐데 결국은 저희가 소수 다 주고 가이드 해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고민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데 저는 우선순위가 저희 가디언 학생, 프로젝트 학생 먼저 우선순위고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저희한테 수업 받는 학생, 뭐 연중으로 수업 받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들 우선순위로 해서 뭐 하고 다른 학원에서 오는 학생들은 제가 상황 보면서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딱딱한 얘기였지만 평소 같으면 제가 엄청 좀 막 짜증 내면서 얘기할 텐데, 뭐 굳이 제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이런 거 듣고, 뭐 학원들이야, 유학원들이 뭐 뭐 자기들이 잘못한 건 절대 인정 안 할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돼요. 현명한 소비자가 돼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야 손해도 이렇게 불이익도 안 보고, 자녀가 원하는 뭐 이제 그런 대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학할 확률이 높으니까 좀 현명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영상을 본 학부모나 학생들이 잘못된 곳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장님이 꼼꼼하게 내용을 준비해 오셨고 흥분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얘기를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돈 받고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어째 학생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원장님, 선생님, 이거 유튜브, 뭐라, 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뭐 홍보 더 많이 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그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그냥 볼 사람만 보고, 자기들한테 도움 받는, 이렇게 봐도 도움, 이걸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잘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봐도 그냥 그런갑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게 놔두면 된다고. 굳이 내가 뭐, 야, 우리 이게 유튜브 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 정보 보세요. 이거를 뭐 광고해서 홍보할 필요도 없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고,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바로 알려주는 데가 있구나 하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단 10명 중에 한 명이 보고 그렇게 해줘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잘못된 학원들의 잘못된, 학원이나 유학원들의 잘못된 그런 행태들을, 좀 소비자들이 좀 잘 알고, 잘 좀 대처하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으니까 학부모님들이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 말을 믿고 가는 거니까 그 원장님이 맞습니다. 예, 그 기준점을 이제 정해주는 이런 저희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 이게 그렇죠.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알아라고 내용하는 유튜브 그렇죠.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제가 뭐 저희한테 와서 수업 들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들어와서 상담 들으라 하는 거 아니고 맞잖아요. 네네 뭐 수업을 어디 듣든 상담 어디 하든 상관없지만 안 들어도 되고 하니까 그냥 아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거 좀 아시고 좀 현명하게 이렇게 잘 대처해서 이제 나중에 아 그때 그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할 걸 그렇죠. 그렇게 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예 자녀 교육은 한 번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애들도 상당히 학생들도 충격이 심하잖아요. 부모님은 뭐 재정적인, 금전적인 또 피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 크잖아요. 또 학생들이 미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오늘 이제 계속 사담이 길어지니까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꼼꼼하게 여러 군데 체크 잘 하시고 저희 영상도 보시고 저희는 이제 서울이랑 캠브리지랑 런던에 센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